오늘은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7월 16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 감정원 아파트 가격 동향 요약 내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하락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지방의 양극화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나 모두 이제 집값 매매 상승률은 좀 높아지긴 했지만은 서울 지역은 좀 급등세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지역은 여전히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지역에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적었고 경기도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았다. 결국 입주 물량이 매매가의 차이를 결정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봤더니 전국적으로 0.09에서 0.08로 조금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수도권, 지방 모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0.05에서 0.06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전셋값 상승은 강북이 주도를 했고 강남은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남이 급등세, 강북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 보면은 수도권은 0.02 상승, 이제 지방이나 이제 전국적인 수치는 모두 하락 추이지만은 점점 상승 곡선으로 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세가격 지수도 7월 2일 가장 낮은 수치에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은 여전히 강북이 강남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 경기도, 인천 모두 하락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이랑 그 외의 지역, 경기도 지역의 양극화가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서울은 0.06으로 상승인데 강북은 보합, 강남이 급등으로 바뀌었어요. 자, 강남은 그동안 강남 상구에서 이제 급락을 많이 이끌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었던 서초구가 급등으로 반전을 하면서 전반적인 강남 지역 전세값 추이를 바꿔놨다. 경기도 지역은 여전히 인천 지역과 더불어서 하락 추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매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자, 한강벨트 주변으로 자, 하락한 곳은 강남구밖에 없어요. 꾸준히 보합을 유지했던 서초구가 이제 반전을 했고요. 0.01%로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송파구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강동구도 지난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동안 집값 급등지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지역, 그리고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등 이제 그동안 집값 급등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앞으로도 또 뭐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 번의 급등 흐름은 그걸 다시 하락 반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뭐냐?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더라. 자, 그래서 성북구가 2018년, 19년에 입주 물량이 많고 강남 지역은 이제 송파구에 입주 물량이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은 올해 말까지는 일단 이어진다. 대부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반기 전망에. 그래서 상승세는 유지될 거고 경기도 지역은 이제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자, 보면은 이것도 좀 강남 한강 이남 지역과 한강 이북 지역이 좀 나눠지는데 지금 급등 지역 보면 하남시가 강동구 상승세에 힘입어서 다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제 성남 지역도 여전히 상승세, 수지구, 기흥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인구는 입주 물량이 많은 처인구는 약세를 띠고 있어요. 자, 수원은 여전히 하락세인데 영통구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역시 살기 좋은 지역은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입주 물량이에요.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입주가 많은 거는 대부분 이렇게 외곽 지역이고 서울이랑 딱 붙어있는 구리시, 하남시, 부천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죠.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은 집값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 결국 얘네들은 언제 조정되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2019년부터 조정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재건축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일산 지역은 서구는 이제 급락세고 동구는 약간의 소폭 하락세, 덕양구는 상승 반전을 했어요.
자, 이거 특징 두 개 특징을 보시면요. 덕양구는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이제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서구하고 동구는 90년대 지어진 이제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하락할 때 가장 먼저 하락하는 건 90년대 아파트,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 아파트들이 위험을 하다. 그건 제일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현재 2009년 정도 전후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제일 괜찮아요. 신축 아파트의 급등세는 좀 피해갔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 시기 아파트는 이제 마감재만 내부 인테리어만 쑥 하고 들어가시면은 내 집만으로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이제 지상에 차 안 다니는 부분하고 지하 주차장 잘 돼 있어서 집까지 바로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는 어차피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이제 그 천장 두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 전후 아파트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자,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서초구가 급등이죠. 그 이유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관리처분인가, 즉 관리처분 재건축 신청이잖아요. 건축 신고를 한 거죠. 자, 관리처분 신청한 아파트들이 이제 승인이 나면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 3개 정도 대단지 아파트가 이주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포주공처럼 저층 아파트 단지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전세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송파구는 모두 다 이제 하락하거나 보합인데 서초구가 급등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지역에 이주 물량이 얼마나 되냐? 13,000 가구라고 좀 이제 전체 집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관리 처분을 신청했던 단지들하고 이제 거의 사업 시행이 좀 임박한 단지들인데, 13,000 가구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주가 13,000 가구면은 이 13,000 가구를 주변에서 이제 소화를 하려면 솔직히 소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재건축 아파트 이주 이슈는 그 지역 전세값 급등하고 매매가 상승을 좀 불러일으켜 왔다. 근데 이제 그 공식이 안 맞아들이는 게 바로 이제 한 5개월 남았잖아요. 헬로시티 입주하면 여기서 이게 9,500세대예요. 자, 그리고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 3개 지역 앞으로 2년 2개월 동안 입주 물량이 35,000세대예요. 자, 이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럼 얘도 언젠가는 입주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13,000 가구 입주를 한다면 거의 2만 가구 입주 물량으로 돌아온다. 언제? 3, 4년 뒤에. 그래서 2022년까지는 서울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입주 물량이 2023년, 4년, 5년, 6년까지는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입주 물량이 적지는 않다. 그럼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이 떨어지면은 그동안 계속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서울 주변 지역의 매매가도 그때는 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지역 보면은 오른 지역 찾는 게 솔직히 좀 어렵죠. 자, 광명시가 좀 올랐고 지금 광명시가 이제 교통 호재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매매가나 전세가 모두 상승세고요. 나머지 지역 중구 뭐 이런 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고, 장안구 정도 전세 가격이 좀 상승세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파주시나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파주시는 몇 개 단지 안 되는데 그 단지 규모가 워낙 커요. 자, 일산 서구는 왜 이렇게 급락인지 모르겠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구, 동구, 덕양구 투자하실 분들은 2019년 여름 이후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입주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때 이 은평구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은평구랑 고양시. 그래서 서북부 지역은 2019년 여름 이후를 노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천시도 뭐 다 급락이고, 과천시에는 이제 매매 가격도 이제 하락으로 반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드렸는데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에 비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빠진 지역이다. 앞으로 급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하고 재건축이 워낙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당장보다는 이 지역은 입주할 때를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지역입니다. 자, 서울 매매가의 추이 보면요, 상승 추이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제일 낮았을 때가 0.02였는데
다시 1.0%로 이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집값이 다시 뜬다. 똘똘한 한 채가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하락세거든요. 아직 그런 이름 붙이기는 거래량이나 상승률이 너무 적은데 언론에서 프레임을 너무 빨리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2017년에도 하락을 조금 상승세가 제한됐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이제 8월 이후에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좀 주춤을 하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항상 이 앞두고 이제 언론들의 프레임이 있어요. 똘똘한 한 채니 뭐 서울은 그래도 오른다니 뭐 직주 접근성이니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꾸 집값 띄우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게 과연 이제 규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게 먹힐지 당장 8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금통위가 8월하고 10월하고 11월에 세 차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8월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금리 인상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규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또 하나의 이제 이슈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지금 국토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악재들을 다 뚫고서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 투자자들이 지금 어차피 이제 실수요자 말고 투자자들이 노리려고 그러면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의 양도세 중과 제도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보유세 부담까지 감안하면서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어렵게 보는데, 자, 그럼 그나마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베팅하는 사람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심리하고 이제 시중에 떠드는 유보금이라 하나요? 뭐 유보금이 아니라 이제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그 부동자금이 뭐 거의 1,000조 가까이 된다. 뭐 그 1,000조 이상 된다. 뭐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 자금을 흘러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 금액만큼 어차피 지금 부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부채로 올려놓은 부동자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일단은 서울의 입주 물량은 없어요. 2018년까지 거의 평년 대비 3분의 2 수준이에요. 한류시티 빼면.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르고 내리는 건 되는데 결국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올 겨울은 지금과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언론은 헬리오시티만 주목을 하지만 헬리오시티가 문제가 아니라 강동구 입주 물량이 더 타격이 가는 거예요. 자, 경기도 매매 전세값 추이를 보면은 매매가는 4주 연속 하락을 하는데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하락 추이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5월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전세 가격은 무려 35주 하락인데 여전히 0.1%로 초과하는 높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 몇몇 지역 저희가 선택해서 전세값 추이를 봤더니 거의 2년 대비 10%에서 20%까지 10%에서 15%까지 하락한 모양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2년 전이나 1년 전의 전세값 대비 15% 정도 빠진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기되는 시점에 매도자한테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서 시중에 급매물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2019년은 서울도 뭐 입주 물량 많은 강동구나 뭐 송파구 지역도 나쁘진 않지만은 저는 경기도 지역이 2020년부터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때 한번 노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자, 그리고 인천시 매매 전세 추이를 보면은 자, 5주 연속 21주 연속 하락이에요. 그래서 보합이었던 6월 11일을 제외하면은 4월부터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도 21주 연속 하락인데 실질적으로 2월 19일 보합했던 내용을 제외하면은 경기도랑 비슷하게 하락 추이를 가고 있다. 물론 하락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은 인천 지역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상승은 좀 어려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가격 동향 요약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 여전히 지방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서초구 아파트가 급등세 전환한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세로 전환을 했다는 거고요. 아파트 전세값은 여전히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전세값 경기도 지역 보면 35주, 인천은 21주 연속 하락하면서 역전세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매가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서울 매매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고 전세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다. 자, 이 부분 이제 둔화는 아니고
이제 상승폭은 이제 상승세는 좀 줄어들었는데 상승폭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자 전세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다시 한번 급등 사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올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입주 물량 자체가 없고 뭐 지리들이 호가 올리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호구가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르겠죠. 그렇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봤자 12월까지 가는 5개월 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